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헤더 파일에 무엇을 담으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샵 include 지시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헤더 파일이 무엇인지 뭐 대략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정작 그 안에다가 무엇을 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을 담을지 모른다면, 그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헤더 파일을 사실상 쉽게 만들 수는 없겠죠. 자, 헤더 파일을 정의하는 것, 여러분이요, C라는 언어를 이용을 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근데 나는 헤더 파일을 잘 모르니까 헤더 파일은 정의 안 할래. 이거 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일을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하나의 파일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파일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더 파일을 만들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C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 라고 하면 헤더 파일 정의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헤더 파일 안에다가 뭘 담아야 될까? 일단 제가 첫 번째 가이드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익스턴 선언은 뭔지 아시죠? 익스턴 선언. 익스턴 선언은 헤더 파일에 넣자. 늘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90%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익스턴 선언은 헤더 파일에 들어갑니다. 자,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소스 파일이 a.c가 있고 아주 그 1차원적 파일 이름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강의할 때 보니까 파일 이름이 상당히 1차원적이더라. 예. b.c. 근데 c.c 하면 이제 좀 이름이 이상하니까 저는 조금 차원을 뛰어넘어서 d.c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참조 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a.c가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b.c에서 호출하는 함수에서 a.c에 정의된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a.c에 정의된 함수를 가져다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d.c도 마찬가지로 a.c에 정의된 함수들 중에 일부를 호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b.c와 d.c에 추가가 돼야 되는 선언, 플러스 돼야 되는 선언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정의된 a.c에 정의된 함수의 익스턴 선언이죠. 이제 우리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a.c에 정의된 함수들의 익스턴 선언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c에 정의된 함수가 총 12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b.c에서는 총 8개의 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d.c에서는 그 중에 9개의 함수를 호출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익스턴 선언 어떻게 이제 추적을 해서 넣어야 될까요? 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b.c에서 호출하는 8개의 함수들을 갖다가 무엇인지 소스 코드 딱 봐서 이제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함수의 익스턴 선언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d.c에서 호출하고 있는 9개의 함수가 무엇인지를 찾아본 다음에 그 함수들의 익스턴 선언을 추가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영 번거로운 것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귀찮은 일이에요. 제가 그나마 지금 파일의 이름을 3개만 정의를 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런 a.c 어떤 그 대표적인 기능들을 담고 있고 거기에 정의된 함수들을 갖다가 호출하는 파일들이 다수인 형태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지금은 2개죠. 근데 실제로는 5개도 될 수 있고 7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5개 또는 7개의 소스 파일에다가 익스턴 선언을 매번 추가하는 것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헤더 파일을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좀 고민을 해봅시다. 자, 총 12개의 함수가 있다고 제가 가정을 했죠. 이 12개의 함수의 익스턴 선언을 a.h라는 소스 파일에다가 다 담는 거예요. 12개 다 담습니다. 자, 담아놓고서는 b.c에서 a.h를 include하고 샵 include 지시자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d.c에서도 a.h를 갖다가 샵 include 지시자를 통해서 include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총 12개의 함수 선언이 익스턴 선언이 자동적으로 샵 include 문에 의해서 소스 파일에 포함이 되겠죠. 따라서 불필요하게 내가 어떠한 함수를 호출하고 있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선별해서 8개만 익스턴 선언을 한다거나 9개만 익스턴 선언을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8개의 함수에 대해서 익스턴 선언을 하려면 8줄 9개의 함수에 대해서 익스턴 선언을 하려면 9줄인데 샵 include 지시자를 통해서 a.h를 포함하면 딱 한 줄로 끝난다라는 장점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로써 익스턴 선언을 헤더 파일에 정의해 놓고 그 헤더 파일을 갖다가 소스 파일에서 include 하면은 참 도움이 되겠구라는 거 어떻게 감이 오십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끝내면 아쉬운 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질문을 안 한다고 해서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 경우도 있죠. 예, 어쨌든 뭐 생각이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 반대적으로 우리가 흑백 논리로 이제 얘기하지는 말자고요. 예,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자, 8개의 함수를 호출하는데 12개의 익스턴 선언을 넣어. 이거 왠지 좀 그런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9개의 함수를 호출하는데 12개의 함수 선언, 익스턴 선언을 포함을 해? 이거 왠지 얘는 한 3개 미치는 것 같고, 얘는 4개 미치는 것 같은 생각이 솔직히 들 수 있습니다. 이거 매우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문장들이 삽입이 됐으니까 이거 실행 파일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왠지 실행 파일의 크기는 작아야지 성능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익스턴 선언 이거는 아무리 많이 포함을 해도 성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행 파일의 크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컴파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컴파일러에게 정보 제공을 해주는 거죠. 컴파일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컴파일러만 아는 거예요. 익스턴 선언을 통해서 그런 함수가 외부에 있구나. 오케이,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등장하는 함수 호출 문장 그거 내가 컴파일 해줄게. 라는 어떤 약속을 위한 선언이지 이것이 실제로 실행 파일의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손해본다. 이거 지금 4개 그 익스턴 선언이 추가가 더 됐다고 3개의 익스턴 선언이 추가가 됐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여기까지 알고 나면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그러면 뭐 그냥 헤더 파일 그냥 많이 정해놓고 무조건 인클루드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잘했다고 칭찬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책도 우리가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헤더 파일이 뭔지는 알아도 제대로 정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드물다라는 데 제가 좀 놀란 적이 있는데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제를 이왕이면 토시는 조금 바뀌더라도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다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A-C 뭐 1차원적인 그런 제목, 그 소스 파일 이름만 가지고 이제 사례를 들어드리면 좀 우리가 허전하니까 이제 교재에서는 하나의 예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사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이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제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대표적인 예가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참고적으로 이게 하나의 예제입니다. 이 예제를 분석하고 나면 여러분은 나름대로 소스 파일을 나누는 기준은 이렇게 되는 거나라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뭐 100점짜리 모범 답안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파일을 나누는 거는 관리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개발을 갖다가 뭐 여러 사람과 나누어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준들이 기본적인 기준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편의에 의해서 소스 파일은 얼마든지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더 파일을 나누는 기준. 그러니까 헤더 파일도 하나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헤더 파일을 만들어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슈퍼닷 H라는 헤더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필요한 모든 선언 다 집어넣고 모든 소스 파일에선 얘를 갖다가 인클루드 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서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것도 가능한 예이고 실제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헤더 파일을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해버리면. 그래서 헤더 파일도 나누는 기준이 나름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권고사항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여러분이 이 예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솔직히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100% 정답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 예제를 통해서 나름의 기준을 일단 느끼시고 그것을 적용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예, 조금 제가 서두가 길었죠. 이제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소스 파일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basic arista.c라는 소스 파일 있죠. 얘는 수학의 여기 보면 수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연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칙 연산입니다. 사칙 연산을 제공하는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자 없어서 사칙연산을 갖다 함수로 정의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자, 지금 목적이 그게 아니죠. 예. 특별한 기본적인 기능, 아주 기초가 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스 파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주 기초가 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그 소스 파일,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다른 소스 파일에서 참조할 수 있는, 가져다 쓸 수 있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소스 파일이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지, 아, 사칙연산이 들어있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연산이라고 썼지 사칙연산이라고 쓰지 않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에어리어 아리스tat C라는 소스 파일에는 어떠한 기능의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냐면 넓이 계산과 관련된. 자, 근데 넓이를 계산을 하려면 수학의 기본적인 연산이 필요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에어리어 아리스tat C에서는 베이직 아리스tat C에 정의된 함수들을 가져다 씁니다. 여기서 가져다 쓴다는 것은 그 함수를 호출해서 그 기능을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라운드 아리스tat C, 이 소스 파일에는 둘레 계산과 관련된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둘레 계산하려면 역시 수학의 기본적인 연산이 필요하잖아요. 즉 라운드 아리스tat C에서도 베이직 아리스tat C에 정의된 함수들을 가져다 씁니다. 그 함수들을 호출을 해서 기능 제공을 완성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이걸 계층화 시킨다면 베이직 아리스tat C가 가장 위에 있고, 이거를 갖다가 에어리어 아리스tat C와 라운드 아리스tat C가 가져다 쓰는 형태를 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헤더 파일은 뭐냐? 여기에 정의된 함수들의 익스턴 선언들이에요. 자, 뭐 이건 우리가 또 다시 볼 겁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 에어리어 아리스tat C의 익스턴 선언을 담고 있는 헤더 파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운드 아리스tat C의 익스턴 선언을 담고 있는 헤더 파일이 라운드 아리스tat H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죠. 아, 그럼 소스 파일 하나당 헤더 파일 하나 만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좀 그러네요. 예,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스 파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정의한 이 소스 파일들은 순수 기능 제공적 측면이 강해요. 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라운드, 넓이, 둘레 계산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기능들이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얘는 넓이에 관련된 함수, 얘는 기초 연산에 관련된 함수들. 이렇게 그 자체가 뭐 연산돼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실행의 흐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소스 파일들이 있다고요.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내가 정의하고 있는 함수를 갖다가 외부에서 호출하게끔 하려면 익스턴 선언을 갖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헤더 파일에 묶어놓으면 가져다 쓰기 너무 좋지 않아요? 예,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스 파일, 어떤 그 include 헤더 파일의 정의와 그 어떤 관계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에어리어 아리스tat C라는 소스 파일과 라운드 아리스tat C라는 소스 파일에서는 베이직 아리스tat C의 기능을, 즉 함수를 가져다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이직 아리스tat H의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 이거 왜 그러냐고 다시 물어보시면 앞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main.c가 있는데요. 자, main.c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냐면은 프로그램 내에서 넓이 계산과 둘레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넓이 계산을 위한 함수와 둘레 계산을 위한 함수 호출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에어리어 아리스tat H와 라운드 아리스tat H를 include 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에 정의된 에어리어 아리스tat C, 라운드 아리스tat C에 정의된 함수들을 호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직 아리스tat C, 누가 얘를 갖다가 이걸 갖다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코드는 없어요. 예, 사실 그냥 왠지 독립되어 있는 것 같죠? 얘를 뭔가 가져다 쓴다라고 해서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정의된 이 헤더 파일을 include 하면 얘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도 컴파일이 되고 얘도 컴파일이 되고 얘도 컴파일이 되고 이 헤더 파일의 include를 통해서 얘도 각각 컴파일이 되고 나면 얘네들은 이제 컴파일 이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링커. 죄송합니다. 이러면 저도 긴장을 합니다. 예, 링커에 의해서 얘네들이 하나로 묶여서 실행 파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스 파일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차례 강의를, 사실 이거 그냥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쭉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소스 파일을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구분이 되니까 제가 일단 여기서 한 차례 강의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